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18번째 시간이자 이소부와 16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샘물가의 사슴과 사자입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 건강과 음식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어휴, 크고 멋진 뿔은 내가 봐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가늘고 볼품없는 다리는 도대체 뭐야? 라고 혀를 차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사슴의 다리는 힘에 넘쳤고 사자를 저 멀리 떼어놓아 버렸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 이르러서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들을 여유롭게 뜯어먹던 사슴은 뒤쫓아온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급히 도망치려던 그는 불행히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비탄에 젖어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업신여겼던 다리는 나를 구해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믿었던 뿔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게 되고야 말았구나 라고요.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때로는 의심했던 친구가 자기를 구해주는가 하면 굳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한번 해볼까요? 동맥경화 방지 등 그 혈관 건강과 뇌졸중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섭취 자제가 요망되었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었다라는 그런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한편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던 탄수화물이 지방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나쁜 친구로 인식되었던 콜레스테롤을 생각해 보죠. 지금은 정보나 지식이 많이 공유되어서 과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콜레스테롤이라는 말만 떠올리면 왠지 혈관에 들러붙어서 혈전, 일명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을 만드는 느낌이 강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막연하게 안 좋다고 생각하던 인식과는 달리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고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며 음식을 통해서 얻는 음식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죠. 혈관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흔히 LDL이라고 그러는데 L은 저급하다는 거, 로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낮은 거, 등급이 낮은 거. LDL이고 같은 콜레스테롤도 고밀도, 흔히 HDL이라고 그러죠. 하이, 고급. 이니셜 첫 글자를 H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은 건 좋은 거죠.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에 오히려 혈전을 없애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앞서 언급한 저밀도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각각의 지수에 주목하고 있죠. 우리도 물론 일각에서 이 구분에 많은 의미를 두기 시작했지만 아직 인식 변화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과식으로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량을 자주 먹거나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도 가끔 먹는다면은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주 안 먹고 멀리하는 것보다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기피하거나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적당한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내장 지방과 체지방, 아니면 중성지방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 줄이는 것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좋은 친구로 인식되던 탄수화물을 생각해보죠. 흔히 밥심이라고 인식되던 탄수화물의 대명사 쌀, 곡물을 보죠. 탄수화물은 크게 당질과 섬유질로 나뉘는데 탄수화물에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당질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의미이니까 인슐린 과분비 유발이나 고혈당 유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도정이 있죠. 도정.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겉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도정이 덜 된 작물은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입에서는 깔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도정을 하면 할수록 뇌는 좋아하지만 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될 가능성이 크죠.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뇌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장에 존재하는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달콤하거나 부드럽지만은 않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 잡곡을 먹고 자가용이 적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 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운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았고 순간적인 만족 또 쾌락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차분한 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이 넘쳐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날이 좀 더 자극적이고 진한 음식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는 요즘, 물론 이런 것에 반기를 든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고 찾는 노력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진한 음식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요즘에는 순간적으로 뇌에는 만족을 하겠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떡이든 빵이든 국수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LDL처럼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중성지방, 체지방 역시 HDL이 높고 LDL이 낮아지면은 이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질이 높은 음식이 중성지방과 체지방 지수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에만 맞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 더,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것이 늘 하는 얘기지만 당질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에는 탄수화물 함량은 무시하고 따로 표기된 당류가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오류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류만 낮은 거가 좀 부족하죠. 탄수화물 성분도 함께 낮아야 됩니다. 당류를 제외하고 전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단맛은 없지만 밀도 높은 식감, 쉽게 말해가지고 입에 짝짝 붙으면서 식욕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죠. 탄수화물이 높으면. 물론 탄수화물의 식이섬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려해볼만 하죠.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난다고 했죠. 그런 말이 있죠. 회자 정리 거자 필반 해가지고 또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금물. 금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금물이라는 내용의 이소부와 17번째 이야기 소년과 개암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